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 스틸트 소장인 이마뉴엘 파스트라시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는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많은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배경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난해 2016년 이제 초에 중국 정부에서 계속 한국 정부한테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획이 없다. 사실 2016년 7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 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난 직후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왕이 부장이 그렇게 발표하고 되게 약간 노골적인 불쾌감을 발휘를 했었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으면 한중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이게 결정이 됨으로써 사실 지금 문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제 각자 분야에서 중국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하고의 관시는 계속 유지를 하되 지금 상황을 많이 이제 예의주시해서 이런 상황이 풀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는 이제 되게 적극적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에 가서도 또 그쪽에 이제 환경도 이해를 하고 이제 사업 파트너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길거든요. 또다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을 바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관시를 유지를 하시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품,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그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잘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까요? 유아식 같은 경우는 원료를 예를 들어 호주라든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아시아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유아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아주 고령화 사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들을 케어하는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공략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무역이나 금융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만나서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오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경제를 살리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한미 FTA 관련해서도 다시 재협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변화되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중국하고도 어떤 국방적인 외교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받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먹거리, 우리나라 한류 먹거리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